여러분, 혹시 자녀가 봉사활동에만 빠져 있어서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은 취업은 안 하고 봉사활동만 해요. 이게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왜 안정적인 길을 놔두고 굳이 저런 활동을 할까? 대체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아들의 끝없는 봉사활동. 도대체 왜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런 선택을 하면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걸까요? 그 뿌리 깊은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불안감의 핵심은요, 결국 가치의 충돌이에요. 한쪽에는 자녀가 추구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모님이 바라는 경제적인 안정이 있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바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속으로, 아니 왜 돈도 안 되는 일에 저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야? 이런 걱정.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봉사활동은 공부다. 여러분, 만약에 봉사활동이 그냥 남을 돕는 착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걸 세상을 배우는 가장 치열한 학습의 과정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을 한번 180도 확 뒤집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봉사활동이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걸 넘어서서 학교나 학원, 그 어떤 교실에서도 절대 배울 수 없는 세상의 진짜 본질을 파고드는 최고의 교육과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답이 바로 현장 공부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봉사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그 현실을 하나의 교과서로 삼아서 바로 내가 배운다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현장 공부에서는 대체 뭘 배우는 걸까요? 커리큘럼이 뭘까요? 바로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 같은 것들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순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직접 보고 배우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생존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빠져버리는 것의 위험. 그런데 말이죠, 이 현장 공부라는 길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도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거든요. 분명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성장을 완전히 멈추게 만드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에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배우고 분석해야 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결국엔 배우는 건 멈추고 그저 감정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이랑 빠져버린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위한 큰 그림, 해결책을 찾아내요. 반면에 빠져버린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서 성장은 멈추고 그냥 눈앞의 작은 도움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한 명은 숲 전체를 보게 되고 다른 한 명은 나무 하나에 갇혀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게 배움일까, 시간 낭비일까?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지금 내 아이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걸까요?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생산적인 공부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시간 낭비인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기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바로 매일 밤의 정리입니다. 낮에 겪었던 일들을 밤에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일기든 메모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차곡차곡 쌓아서 내일의 밑거름으로 삼는 거죠. 바로 이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배움과 시간 낭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했더라도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은 훗날 큰 일을 이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이 습관의 힘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뭘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뭘 내 꼴로 만들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미래를 만드는 핵심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진정한 봉사의 패러다임. 여기서부터는요, 단순히 봉사활동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적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그냥 남을 돕자, 이런 착한 마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불행의 구조, 그 원인을 제대로 공부해서 앞으로 나와 내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장 확실한 예방 백신을 맞는 거죠.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규칙들은요,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봉사하는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학생이 되는 거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 내가 가져가는 음식이나 돈은 자선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이라는 엄청난 수업을 듣는 대가로 내는 수업료라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꽤 충격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드는데요. 원본 자료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약 2배가 늘었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의 크기는 무려 10배 이상,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이 사실 좀 섬뜩하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돕는다고 믿고 해왔던 그 모든 방식들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맨 처음 그 아들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쩌면 그 아들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게 아니라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자기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을 통해서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